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시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김소월의 삼수갑산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는요. 지금 여기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수능특강 2019년에 수능특강의 현대시의 적용학습으로 실린 작품인데요. 96년에 이미 수능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수능에 출제됐다는 건 그만큼 이 작품이 다시 반복해서 출제될 확률도 높고 또 그만큼 중요한 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소월이라는 이 작가가 이 시인이 너무 유명해서 삼수갑산이라는 시보다 뭐 진달래꽃이라던가 초원이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김소월의 삼수갑산이라는 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 삼수갑산 차안서 선생 삼수갑산 운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산수갑산. 자, 그런데 이 김소월의 시의 제목은 뭐죠? 삼수갑산이죠. 그러면 뭐가 맞냐? 산수갑산이 틀리고 삼수갑산이 맞습니다. 원래는 삼수갑산인데요. 우리가 물과 그 산을 말하는 산수갑산이라고 이 산수의 단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잘못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삼수갑산은요,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된 복합어입니다. 삼수는 함경남도에 위치했고요. 갑산도 마찬가지로 함경도에 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삼수 같은 경우는 압록강, 삼수, 동수, 엄영강이라는 세 개의 큰 물줄기가 합류하는 곳으로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춥겠죠. 무지막지하게 추운 곳이라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고요. 갑산이란 건 이건 개마고원, 개마고원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상상은 할 수 있죠. 개마고원 중심부에 위치한 큰 산이 아주 겹겹이 둘러싸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예전부터 귀향지로 굉장히 힘든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뜻이 비유적으로 변해서 지금은 굉장히 힘든 곳, 한 번 살면, 한 번 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곳, 그래서 죽을 것을 각오하는 처지나 상황이라는 그런 아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시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비장하지 않나요? 이 시의 제목이 김소월은 우리가 잘 알듯이 192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인데 이 김소월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그 시어를 제목으로 썼는지 한번 궁금증을 가져가야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긴 한자를 한번 보면요. 차는요 2차예요. 이것은 안서 선생의 삼수갑산 운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안서가 누구냐?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김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억이 시를 쓰기도 했고 문단을 잘 조성했고요. 김억은 김소월을 발굴한 그런 스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억의 호가 뭐냐면 안서입니다. 안서 김억이 이 김소월에게 삼수갑산이라는 시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운유를 붙여서 김소월이 다시 뭐를 했냐면 답시를 썼기 때문에 차안서 선생 삼수갑산 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이해했고 이것은 김억 선생에 대한 답가를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부를 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삼수갑산 배울 때 진짜 중요한 내용만 빨리빨리 공부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때때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이제 의미를 아셨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연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가 나와요? 삼수갑산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 왜 왔노? 여기 왜 왔노?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서 내가 누구야? 화자가 삼수갑산에 나 여기 왜 왔냐? 삼수갑산이 어디뇨? 여기가 대체 어디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삼수갑산이 만약에 화자의 고향이거나 익숙한 곳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갇힌 상황, 유폐된 상황, 그 다음에 단절된 상황. 나 여기 왔으니까. 근데 삼수갑산이란 데가 가도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체 삼수갑산, 정확한 삼수갑산이 어딘지 몰라요. 이런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알 수 있고, 나의 고향과는 어떻다 떨어져 있다. 오고 나니, 삼수갑산은 오고 나니 뭐가? 굉장히 기이하고 험하구나. 아하라고 이제 감탄사가 나오죠. 물도 많고 산이 첩첩이라 아하하라고 이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삼수죠. 그 다음에 갑산. 그래서 삼수는 수하고 산이 많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하하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이 화자 웃음소리가 나서 이런 청각적인 심상이 드러나는데 이게 정말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웃을까요? 아니면 이 속에 갇혀버린 고향과 떨어져서 여기에 단절돼 버린 나의 처지를 조소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갇힌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나타난다? 자조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 김소월 자체가 진달래꽃도 마찬가지고 음보유를 굉장히 잘 썼죠.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노? 이렇게 오고 나니 기염타 아하 물도 많고 산 섭첩이라 아하하 이렇게 몇 음보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음보나 사음보의 율격을 쓰면요 굉장히 민요의 율격과 비슷하고 어떤 느낌을 주냐면 향토적인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삼수갑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 또한 이게 우리나라의 지명이니까 향토적인 요소를 더 덧붙여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수갑산이 있으니까 화자가 좋을까 싫을까? 너무 싫죠. 그래서 내 고향 나 고향 가고 싶어. 도로? 가자. 내 고향을 근데 내가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러면 지금 화자의 상황이 굉장히 어떻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삼수갑산 멀더라. 진짜 멀죠. 북한 사람도 여기는 자주 가지 않을 거예요. 아하, 촉도 지나니 예로구나. 얘는 여기서 여기구나 라는 건데요. 이 촉도 지나는 한자성어인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망제의 한이에요. 이 망제라는 사람이 중국 고사에 따르면 어떤 왕이었는데 그 부하한테 버림을 받아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망제가 다시 태어나서 뭘로 태어났냐면 우리가 말하는 두견새, 그 다음에 소쩍새 같은 말입니다. 또 접동새로 다시 태어나서 이 새들이 뭐를 뜻하냐면요. 한을 뜻하는 그런 상징물로 많이 쓰입니다. 상징물. 그러면 김소월의 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시가 기억나냐면 김소월의 접동새가 기억날 거예요. 이 시 접동새는 이제 그 화자의 누나가 계모한테 미움을 받다가 억울하게 죽어서 접동새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접동새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 전통의 그 한의 정서를 상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역시 촉도진안이라는 한자성어도 이런 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촉도진안이라고 얘기를 해서 망제의 한이 여기 있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여기 와서 뭐가 생겼다? 한이 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삼수갑산이 어디뇨? 똑같이 일형과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죠. 내가 오고 내가 못 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삼수갑산을 왔지만 내가 어디로 고향으로 못 간다. 그러면서 불귀로다. 역시 아까 그 촉도 진앙과 연관시켜서 이제 불귀가 뭐냐면은요. 부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접동세를 얘기합니다. 망제가 접동세가 되어서 떠도는 한이로다. 나도 내 고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이렇게 역시 또 자조적인 태도로 이 삼수갑산이라는 단어와 아하하가 작품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김소월이 1920년대 작가고 이때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갔다 못 갔다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현대 시인들은 굉장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또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런 정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 자체는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지신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절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슬픈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님 계신 곳. 역시 고향에는 내가 사랑하는 님이 있을 수 있죠. 그리워하는 님.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역시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오다 가다 야속다. 진짜 너무하다. 너무 춥고 힘들다. 아하, 삼수갑산이 나를 어떻게 가두었다. 이런 걸 보고 아까도 이련에서도 말했지만 유패. 그 다음에 세상과 어떻게 됐어? 단절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이런 것도 감탄사죠. 불귀로다. 역시 뭐가 된다?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의성어 청각적 심성이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같은 단어들 고향이라던가 불귀라던가 삼수갑산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내 몸이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시에 얽힌 비화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이 시가 1934년 9월 5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신동아라는 잡지, 지금도 신동아가 아마 있을 것인데요. 동아일보에서. 여기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김소월이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신문사를 운영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김소월이 자살했던 게 언제냐면 1934년 1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김소월이 죽기 전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소월이 이제 자살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 마지막 시라서 우리가 이걸 유작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썼을 때 그 김소월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을 들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현실 그 삼수갑산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갇힌 민족 형실을 이제 삼수갑산이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김소월이라는 시인 자체의 그때의 상황 그러니까 사람이 고립되고 단절되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모두 다 투영돼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또 김옥 선생한테 이제 보내니까 자신의 그런 정신적인 스승한테 자신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한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감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